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상 IBC 웅천 여수학원의 원장인 강삼권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현행 입시 제도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중등부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우리 9등급제에서 고등급제 입시 제도가 지금 앞으로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죠. 현행 고1부터 이렇게 바뀌었고, 또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못해도 현재 중2 아니면 중1까지는 현행 제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는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우리 5등급제에서는 10%까지 1등급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2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이 11%까지였는데 이제 지금 변화된 입시제도에서는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내주고 싶은 대학들이 아마 대부분은 이 34% 안에 들어가는 학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하면 현실에 또 이제 이렇게 현실의 벽에 또 부딪히다 보면 이런 게 바뀌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10%는 안 되겠나? 어, 아니면 그래도 34%는 되겠지. 200명 기준으로 우리 중학교 기준으로 치면 200명 중에 한 60, 70등, 80등 그 안에 드는 성적이죠. 60, 70등 안에 드는 성적인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중학교 때 60%한 60등 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이 뭐 실업계라든지 이런 계열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60등 중학교 때 60등 했다 그럼 고등학교 때 8, 90등, 100등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이제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관리하고 수능 학습을 병행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내신으로 이렇게 몰빵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입시가 변화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이면 결국은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수능을 잘 보려는 학생들이라면 내신 10% 안에 드는 게 1차 관문이고요. 그리고 못해도 2등급인 34% 안에 들어야지 수능 준비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학군지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지방 소도시라면 예, 대부분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중등부 학부모님인 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내신 10%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시고 아니면, 물론 이제 그게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분명 있죠. 어느 정도 한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모두 34% 안에는 들어가도록.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중학교 성적으로 치환을 한다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모두도 고등학교 1%, 1등급이 되려면, 지금 변화된 5등급제에서 1등급이 되려면,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이 좀 다르겠지만, 중학교 때 모두 한 7% 안에, 이 정도 안에는 들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안에 들지 못하면, 고등학교 와서 10% 안에 들기가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한 25% 정도, 25% 정도, 이 정도 안에 범위에 들어가야지만이 고등학교 와서 34%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관문은 중학교 때 못해도 2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0명 기준이었을 때, 정규석차가 몇 등은 돼야 돼요. 그렇죠. 5, 60등은 돼야 돼요. 5, 60등은. 5, 60등은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뭐 이렇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하면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중학교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고등부 공부의 기초죠. 기초죠. 뭐 중학교 때 수학이 안 되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수학 할란다.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중학교 때 영어를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고 내신 위주로만 공부했던 학생들 고등학교 하면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나 사회나 과학을 영수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국가사를 소홀히 했던 학생들은 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고등학교 때 일단 가서 국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국어 점수가 안 나오고 지금 바뀐 통합사회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되는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용과 교과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번 개정된 교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국가사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과학이 수능 과목이 된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과목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죠.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영어만큼이나. 물론 수학, 영어는 공부에 들어가는 공이 많이 드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소요되는 거라면 사회라든지 과학은 그 정도의 공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영수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학생들이 중학교 석차가 대략 한 5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200명 기준으로 제가 있는 지역인 전남 여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거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학교마다 좀 차이도 있겠지만 학교 성적이 최소한 80점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필 기준으로 80점 이상 정도가 나와야지만이 내신 이게 고등학교 가서 3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죠. 매우 수학이 엄청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뭐 전교권에 뭐 90점이 아예 없고 80점대가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평균 한 40점, 50점 정도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라면 50, 80점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만이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험을 안 하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건 이제 뭐 가치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중학교 학생들을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가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중학교 공부를 할 때 기초적인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킬 때도 이 시험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놀리지 마시고 어차피 인문계를 보내고 내 자녀를 뭐 포기할 부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일정하게 학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균형학습의 중요성입니다. 균형학습.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균형학습이라는 게 대부분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 같으면 40대에서 40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영수 아닙니까? 영수? 영어, 수학, 몰빵 이거 스타일이죠. 영수 공부를 많이 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제는 중학교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수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특히 국어, 사회, 과학 이 공부의 중요성이 너무 커진 거죠. 왜냐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뭐가 됐기 때문에 수능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수능을 봐야 됩니다. 2등급 안에 들어가고 내가 1등급 안에 들어가나 1등급 내신 1등급 학생들이면 당연히 인서울을 목표로 하겠죠. 근데 거기서 뭐 사회나 과학이 꽝꽝이다라고 하면 매우 곤란한 것이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국어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어라는 과목은 두 과목이에요. 두 과목. 내신으로서, 즉, 암기로서의 과목이 하나 있고, 내신으로서의 과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독해력으로서의 과목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독해력. 기본적인 독해력. 그러니까 독해력은 꾸준하게 텍스트를 읽는 연습에서 출발하는 건데, 내신은 단기적인 암기죠. 단기적인 암기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독해력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어떤 노력을 취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서는 이 독해력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리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균형 학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과목별 중에서 영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 교과 영어가 있죠. 교과 영어가 있는데 우리 교과 영어는 우리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우리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도록 끌고 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 방어선, 우리 그 공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텍스트도 굉장히 쉽고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했다거나 영어학원을 오랫동안 다녔다거나 그걸 전제하지 않고 중학교 와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에서 따라갈 수 있는 정도를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게 교육 전문가들은 비판을 하는 거지만 중학교 교과를 열심히 따라가면 고등학교 가면 영어를 손을 댈 수 없어요. 고등학교 영어를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 아무리 뭐 내가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신에서 90점,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거기 그 한계 내에서만 공부를 멈춘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답이 없다. 아예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은 물론 내신 성적이 안 나오고 막 그런 학생이 막 수능 단어장을 외우고 있고 막 해석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교과 성적이 나오는 게 1번이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교과 성적이 최소한 80점, 90점 이렇게 나와줘야지만이 뭐 학원이든 어디든 그 친구들한테 뭐 단어도 더 시키고 해석연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교과 성적이 안 나오는데 무슨 뭐 학원에서 영어 단어장을 시킨다, 뭐 해석 연습을 시킨다, 시험과 관계없는 내용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학원 당연히 빼버리죠. 당연히 빼버리고 다른 학원 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걸 뭐 학부모님을 탓할 수도 없고 학원을 탓하기도 어려워요. 학원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어찌 보면 학부모님들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단 말이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객이 학생이기보다는 학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니즈는 첫 번째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디테일한 걸 잘 몰라. 디테일한 걸 잘 모릅니다. 지금 40대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행 입시 제도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잘 몰라요. 그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입시는 계속 바뀌고. 그걸 어떻게 잘 알겠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 내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수능도 보고 했는데, 뭐가 안 되냐라고 하시는 아버님들도 계시거든요. 안 돼요. 기존에, 제가 95학번인데, 95년 수능, 96년, 97년, 이렇게 2000년도 전에 영어 문장을 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영어가. 근데 영어 교과서 수준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영어 교과서 수준 차이가 없는데 수능 지문의 수준은 너무 갭이 올라간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은, 특히 영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그러면 뭐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냐? 해석 중심으로 공부하죠. 해석. 근데 우리 초등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해야다 뭐다,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해야도 좋고 바람도 좋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결국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6년 동안 뭘 하게 되냐면 결국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 트랜슬레이션을 잘하는 것, 리딩 컴프레hension을 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석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해석 연습 훈련은 우리가 영어로 된 책을, 영어 소설책이든 됐든 뭐가 됐든 꾸준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고 책임져주고 계속해서 그 플랜을 가지고 이끌어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 그걸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 학생들이 영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많이 벙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뭐 어찌 보면 눈에 바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그게 아니죠. 또 중학교는 티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어학원을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바로 이제 소위 말해 뽀록이 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구문 연습이에요. 구문 연습. 물론 더 좋은 학습 뭐라고 했죠?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있다면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꾸준하게, 이게 우리가 문법, 그래머 학습이 아니고 스트럭처 학습이에요. 스트럭처. 신텍스 학습을 해야지만이 이게 영어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를 잘 하려면 구문 독해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와 구문이 들어간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문법을 그렇게 심하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아니면 동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 뭐 that과 that의 쓰임하고 what의 쓰임하고 이걸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hat과 what이 들어가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일정한 양을 해석 능력 연습을 꾸준하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력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는, 어휘는 못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 기본 단어 정도는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고등 기본 단어.
만약 중학교 때 내 아이가 중학교 이제 자녀다. 근데 중3이고 중2인데 지금 고등학교 단어장을 외우고 있지 않다. 고등학교 기본 정도 되는 단어장을 외우고 있지 않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유는 뭐 학원에서 일부러 안 시키지는 않을 거고, 첫 번째 내신 성적이 아예 안 나왔다. 뭐 그런 경우는 좀 시키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성적이 안 나면 학원을 바로 빼버리기 때문에 학원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원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추가적인 다른 추가 학습을 시키기 어려워요. 그래 그러더라도 그렇게 학원에서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내 어휘는 꾸준히 시켜달라. 내가 아이가 무슨 뭐 해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고등학교 1학년 단어는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단어는 늦어도 중3 아니면 빠르면 중2 아니면 더 빠르면 고1 중1 이때는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어휘를 꾸준하게 시키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가 중학교로 돌아가면 뭐부터 할래? 무슨 영어 어떻게 하고 싶어? 똑같이 열의 아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휘 공부 열심히 할래요. 단어 공부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을 못 보고 좀 왔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평상시에 어휘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휘 실력이 쌓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야, 괜찮아. 중학교 때 너가 뭐 틀렸던 회화 지문 좀 틀려도 아니면 문법 문제 좀 틀려도 괜찮고 네가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해라고 저는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보험들에 바라면 뭐 그때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제 뭐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학원을 바로 빼죠. 이제 여러분들은 학부모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아이한테 전혀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 연습이다라는 거다고, 그 다음에 영작 훈련입니다. 이거 영작이라고 하는 게 뭐 멋들어진 스토리를 쓰는 것,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왜 영어 일기를 쓰네, 영어로 된 문장을 쓰네, 다 뻥입니다, 뻥. 안 돼요. 절대 될 수. 왜냐하면 기본적인 문장 구성 원리도 모르는 학생들이 문장 쓰는 거는 대충 뭐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쓰는 거 쓰고, 물론 이미테이션 매우 중요하고, 영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필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기본적인 문장 구성의 원리가 문장 구성 원리, 즉 신텍스가 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영작 훈련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영작 훈련은 딴 게 아니고 구문 연습을 하면서 그 구문 연습에 나왔던 문장들을 그래도 일부라도 좀 외워가는 연습. 이게 영작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학생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 포인트인데 입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만약 비상 IB증 웅천 학원에 보내주셔도 어떤 학생이 내신 성적이 40점 나오고 60점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 시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어휘를 외워본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만 시키면 애들이 막 한 달 뒤에 학원 그만둬요. 거의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는 거죠. 학원 쇼핑을 하고 다닙니다. 망하는 거죠. 따라서 근데 40점, 60점이 나오면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일단은 80점이라는 학교 성적의 고지를 정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먼저. 이걸 먼저 고지를 정복한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성적이 물론 80점이 안 되더라도 40점 맞던 아이가 뭐 70점도 맞고 65점도 맞고 했다. 아니면 60점 맞던 아이가 80점 맞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러한 성적의 소폭의 상승, 시험이 좀 쉬웠다 어려웠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좀 절대 점수가 올랐다. 절대 점수가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그 아이한테도 야 이제 너도 이제 40점에서 60점, 70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80점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생각해서 어휘 단어장 열심히 외워보자. 좀 부족함이 아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구문의 독해 연습을 계속 해보자라고 하면 그때는 아이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시험 막 40점 맞는데 너무 열심히 또 40점 맞았다. 그러면 아이한테 어휘 좀 하자. 그럼 독해 좀 하자라고 하면 안 합니다. 안 해. 그리고 강제로 그걸 어거지로 시키면 기밥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중학생들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단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희 웅천 비상아이비치 학원이 일대일 개별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 지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력 차가 너무 심해요. 뭐 중학교 1학년이라고 같이 왔어요. 중학교 1학년 같이 왔다. 그래도 한 놈은 공부를 좀 하고 한 애는 좀 공부가 좀 부족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를 따라가지고 한 친구 따라왔어. 그런데 두 아이를 같이 공부를 그러면 같은 클래스 만들어서 반을 수업을 한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 잘하는 애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면 따라가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 위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습 지식을 쌓아가는 건데, 기본 베이스가 안 되는 학생한테, 그 다음 뭐,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이 쭉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뭐 세 번째 스텝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세 번째 스텝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세 번째 단계를 하고 있는 학생한테 첫 번째 단계를 다시 반복하면 또 세 번째 단계를 하는 학생은 또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1대1 맞춤 개별지도 학습을 한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개별지도 어떻게 하냐라는 설명은 학원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년을 꼽으라면 저는 중1입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판단 뭐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중1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은 초등수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비상 아이비처로서 중등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학원이기 때문에 중1이 왜 중요하냐? 중1은 초등 공부의 집합이다. 초등 공부의 집합.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수학적인 것들을 중학교 1학년 때 다 입어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론,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통계라든지 집합, 뭐 이런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 빠지는 것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대수라든지 기하 같은 내용은 중1에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중1 과정은 중2, 중3, 이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입니다. 이게 척추 같은 역할인 거죠. 중1 과정은. 중1 과정은 척추 같은 역할인데, 이제 중1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나친 선행학습에 대한 욕망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먼저 제가, 물론 이거 선행에 대한 기준은 개인적인 경험, 학원의 방향성, 뭐, 학원의 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의 의견 다 존중하고, 제가 경험한 거를 기초로 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만약에 중2 과정을 하고 있다. 근데 뭐 맨날 100점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면 90점도 맞고 못하면 80점도 맞고 막 그래요. 이런 아이한테 선행을 지나치게 빼는 거 저는 극구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선행을 나가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졸업할 때쯤엔 어디쯤 갈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의 대부분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을 완벽하게 끝내고 가기가 어려워요. 중1이고 중2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100점은 아니고 90점도 맞고 80점도 맞는 아이다. 어찌 보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어, 일단은 이 친구들이 중2, 중3 됐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뭐 수원이다, 미적분이다, 확률이통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절대 가지 못해요. 절대 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끌고 가버리면 이 아이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선행학습을 했다는 건 뭐냐면 센 교재 기준을 했을 때 B스텝 정도를 한 80%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속도를 너무 빨리 빼버리면 그것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린다. 휘발성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다. 물론 처음으로 선행할 수도 있죠. 처음으로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1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예 역량이 뭐 포텐셜이 엄청 좋아가지고 뭐 더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한 학교에 한두 명일 거란 말이죠. 한두 명.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이제 중3때 고등학교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가는 거를 그게 중요하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래도 몇 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그래도 못해도 두세 번, 많으면 30번까지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수학은 단계 학습입니다. 단계 학습.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이다. 저희 학원의 주력 우리 학생 대상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매우 철저히 만약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뭐 인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막 깊이 있는 단계까지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 라고 한다면 너무 거짓스럽게 뭐 최상이다 뭐다 이런 문제집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저 생각은 오히려 중학교 걸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더 철저하게 밟아주고 저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초등수학의 심화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더 심화를 노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중학교 1학년을 완벽하게 숙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아이들이란다면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과정 1학기 과정은 1학기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데스 파트가 1학기 과정은 문제집 개념 유형이 됐든 개념 유형책을 많이 보니까 개념 유형책을 정말 달달달달달 숙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달달달달달 숙제. 개념책 보고 복습책 보고 평가책까지 해가지고 달달달달달 학습을 해서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조금 더뭐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심화학습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하다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뭐 수학적인 센스가 막 좋지 않아요. 보통 아이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막 하려고 하면 뭐 심화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제 학원은 개별 지도를 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속도에 따라서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수학은 개별 지도가 어렵습니다. 개별 지도가 왜 어렵냐면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명 시간이 길죠. 설명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질문이 많이 없는 학생들 같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질문이 많단 말이에요. 고등부를. 근데 개별 지도를 한다? 이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는 않다. 오히려 클래스를 나눠가지고 상위권 학생하고 하위권 학생 나누고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저 개인적으로는 1대1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피드백을 해주는데 굉장히 뭐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 뭐 오래 걸려도 1분이면 질문이 다 되기 질의응답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대1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아이들이 이제 기본 개념을 물어보고, 그 개념을 또 설명을 해주고, 그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부분들을 피드백해주고 설명해주고, 기본 원리 적용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1대1 개별 지도의 중요성이 특히 수학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에 대한 우리 기초 개념, 중학 수학 완벽 이야기는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되는 게 중학교 과정이고 중학교 과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게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센스가 좋은 아이가 아니고 지금 학원에서 나가는 것도 뭐 선행을 좀 빼는데 뭐 이렇게 막 2, 3년 선행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에서 6개월 정도를 앞서간다고 한다면 방학 때는 그 다음 학기 과정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좀 심화책으로 공부를 하고 이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학습은 일반적인 보통의 학생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방학이라든지 전에 우리 중학교 올라갈 학생이면 뭐 12월, 1월, 2월 아니면 좀 빠르면 11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 한 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죠. 빠르면 이제 책 2권 할 수 있겠죠. 1학기하고 2학기. 1, 2학기를 죽으라고 마스터합니다. 죽으라고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뭘 한다? 그러죠. 이 책에 대한 심화책. 우리 비상책으로 가면 만렙. 이런 책이 참 좋거든요. 아니면 센 책으로 하면, 센 책. 이런 책이 좋은데, 이런 책들을 학기 중에 이제 열심히, 뭐, 센이면 B단계, 좀 더 챌린지 한다면 C단계, 이런 부분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학기 중에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은 지나친 선행학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보다는 자기 학년 거를 체화를 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특별히 아이가 정말 똘똘하다, 뭐 이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이제 어찌 보면 겨울방학 때 하고 6개월 전에 공부하는 것은 선행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습인 거지. 예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대신 책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이라도 완벽하게 체화하고 숙지하는 걸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버거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대1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봐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어 전략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국어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국어는 내신으로서의 국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능으로서 국어가 있는 거예요. 내신 국어는 암기입니다. 암기고 수능 국어는 독해력이에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으로서의 국어는 사회라든지 이런 과학처럼 애워서 하는 거예요. 애워서. 물론 이해도 해야 되겠죠. 이해 없이 어떻게 외웁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방점이 암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암기. 근데 수능은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고 수능 독해는 수능 국어는 다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 문법이나 문학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선행학습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문학작품을 뭐 미리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좋죠. 근데 그 정도는 예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과 과정의 문학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대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특히 국어 문학이랄지 문법은 좀 다른 문제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기본 체계가 똑같기 때문에 기본 체계 뭐 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많지 않단 말이죠. 소설에 대한 기본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개별 작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과에서 학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법도 마찬가지. 문법도 본인 내신 준비할 때 척실한 집으로 척실하게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문제가 된 거냐면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뭐예요? 수능에서 비문학 독해가 안 되는 비문학. 근데 요즘에 평가원이고 교육청이고 문제 내는 거 보면 너무 어렵게 내요. 너무. 애들한테 어쩌고 무슨 뭐 태계 이항 어쩌고 뭐 이원론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욕 나오는 문제들을 냅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 때 배우지도 않은 것들을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으니 설령 배웠다 하더라도 꼽사리 잠깐 나왔던 그 개념들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그걸 문제로 내고 중학교랑 연결되는 거다. 교과 연계성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배신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가장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특히 국어 분야에서는. 그리고 독해 연습을 하고 훈련 연습을 하는 거를 당연히 병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힘들면 그것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어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모든 과목 1대1로 지도를 하는데 근데 국어공부를 할 때는 저희가 올인원이라고 하는 우리 비상에 아마 우리 중학교 때 동영상 회사 두 개 있잖아요. 엠베스트하고 올인원이 있는데 비상에서 비상 가입지거든요. 그 올인원의 컨텐츠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합국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국어하고 교과국어가 있는데 통합국어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방학 때는 하고 학기 중에는 이제 교과국어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게 통합국어는 전체 출판사 관계없이 통합출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판사를 다 묶어가지고 거기 나는 공통 요소를 묶어서 체계를 5가지로 나눠가지고 국어에서 이제 뭐 비문학 요소, 문학 요소, 문법 요소 뭐 이런 요소들을 쭉쭉 5개 요소를 나눠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국어는 학기 중에 이제 그 교과 출판사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래서 방학 때는 통합국어를 하고, 학기 중에는 교과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야 되는 게, 이제 그 개인 지도, 1대1 지도니까, 그 학생들 중에 이걸 잘 따라온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비문학 지문까지 추가로 해가지고, 그 텍스트 훈련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물론 모든 학생들한테 교과도 국어도 시키고 통합국어도 시키고 비문학도 병행을 시키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내신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비문학 독해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비문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시킨다. 근데 그 아이가 못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는 것은 폭력이에요. 아이한테. 그 다른 게 폭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습 내용을 계속 권하고 푸시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문학 또한 그런 측면. 그럼 이제
아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조금 더 학년 그레이드를 낮춰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들어가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뭐 교과 국어를 전혀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개별 지도를 할 때 판단해서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 전략 입시 연계. 요거 한번 보실게요. 우리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회과학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존에는 이과가 있어가지고 이과 문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를 선택하거나 과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두 과목, 과학 두 과목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수능을 보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문이과 제도를 없앴습니다. 사회과학이 묶이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묶이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을 시험을 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이 뭐냐?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내용을 수능으로 보는 겁니다. 수능. 내신으로서는 당연한 거고 이걸 수능 과목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쉽고 양이 적거든요. 이게 되게 내용이 쉽고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지문을 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뭐 내용이냐? 저는 전 과목을 다 아이들한테 관리하고 지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알 수 있는데 중학교 사회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과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사회과학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과학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과학고를 가거나 이런 친구들이면 이제 과학을 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과학고라든 영재고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의 사회과학을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과학은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랑 연결된다고 했죠. 중학교 사회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통합 사회과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 걸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국어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우리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문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비문학의 기본은 뭐였죠?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 날리지는 있어야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뭐 배경 지식 없이 읽을 수 있다? 그건 못 모르는 소리예요. 못 모르는 소리. 갑자기 무슨 뭐 법인격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학생한테 법인격이 뭐다 이렇게 하면 그 텍스트를 그 시간 안에 짧은 시간에 몇 분 만에 읽고 다 이해해서 푼다? 그건 너무 사기치는 거예요. 너무 사기치는 거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없으면 매우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따라서 그러면 국어 비문학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사회과학 지식입니다. 사회과학. 물론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수학도 모든 지식이 배경식 될 수 있지만 가장 근접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이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국어 비문학 사회과학 모두 통합적 독해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으로 공부를 할 때는 O2 아까 제가 저희 올인원 비상 아이비츠 인강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요. 가장 넘버원이잖아요. 엠베스트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내용은 강의력도 중요하지만 교재의 한계를 저는 강의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책들이 잘 나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강을 잘 듣고 소화하고 풀고 쌤한테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 없고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와서 사회과학을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려할 일이 없고 당연히 그러면 수능까지 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개별 지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학생들이면 중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을 미리 공부를 해서 이건 예습이에요. 선행이 아니고 예습을 충분히 해두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학교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 입시 대응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공부 핵심은 뭐다? 일단은 평균 80점 이상, 몇 퍼센트? 34% 안에 드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고등학교 기준으로 치환을 하면 중학교 때 몇 퍼센트 안에
중학교 때 한 25% 정도. 이게 고등학교 5등급제에서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고, 25%가 뭐죠? 이제 이걸 이제 중학교 하위권 학생들이 빠지니까 이걸 인문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대략 한 25% 정도가 아닐까 가늠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고 이 정도 말 그대로 200명 기준이면 대략 한 50등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안에 들으려고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100등 막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이제 인문계 가면 이제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들죠, 굉장히. 대학 가면 이제 굿바이, 사연나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학교 때 핵심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내신 80점을 목표로 하자. 물론 열심히 노력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이걸 뛰어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기준은 이것이 목표다. 자,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은 과목별 완벽한 이해와 실전 연습이죠. 저희가 과목별 완벽한 이해, 우리가 클래스 수업을 한다면 완벽한 이해를 자청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개별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이해를 목표로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중학교 과정의 학습들이 뭐가 된다? 수능 학습의 기초 학습이 되는 겁니다. 기초 학습이 되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맞춤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통해서 월간 학부모 상담과 우리 학생들 상담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고등 성공 열쇠입니다. 여러 학부모님들 입시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중등 학부모님이라면 입시는 항상 바뀌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학교 수업 잘 듣고 복습 잘하고 예습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입시제도를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음.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큰 공부라는 방향성이 있어서 아주 밑품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는 밑품 같은 존재이고 그거는 아주 큰 줄기가 아니에요. 큰 줄기는 뭐다? 아이가 학교 가서 자지 않는 거, 어? 새벽까지 뭐 핸드폰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방학 때는 다음 학기 거를 준비해서 예습을 하는 거, 그리고 학기 중에는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조금 더 심학습을 하고,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비상 아이비치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입시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은 뭐다? 물론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컨텐츠를 이해하고 응용하고 지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는 이제 고등부 수능을 오랫동안 지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재수학원을 또 운영했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수능의 방향성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가 다 잡을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떤 수업이 좋다. 어떤 수업이 나쁘다. 그런 건 없죠.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는 한 20년 정도 아이들을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르치는 것은 클래스 수업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좋은데, 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잘해서 이 친구는 좀 더 많이 끌어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족함과 아쉬움과 그다음에 뭔가 푸시를 하고 싶은 욕망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저는 1대1 개별 지도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고 제 비상 아이비 학원을 1대1 개별 지도 학원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개별적인 뭐 상담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 학원의 큰 방향성과 줄기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지도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 기회가 되면